네, 통합진보당 해산의 배경 세 번째입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데 있어서는 통합진보당 자신의 잘못이나 한계가 없지 않았나 이 부분을 이제 살피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의 덫을 옥죄인 패권, 분열, 폭력, 독선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탄압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통합진보당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진보 진영조차도 통합진보당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머무릴 정도였다. 즉 통합진보당이 지지 기반을 잃고 고립되었기 때문에 정권과 공안기관의 탄압에 취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지를 잃고 고립되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정부는 애초에 이제 자주계열과 평등계열, 통상 NLP들하고 말하죠. 근데 NLP들은 이제 80년대 관점이고요. 자주계열이라면 이제 계급 문제, 민족 문제에 둘 다 관심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민족 문제에 더 많이 주력하는 계열이고요. 평등계열 역시도 계급 문제, 민족 문제에 다 이제 관심이 있지만 계급 문제에 더 주력하는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집단들이 섞여 있을 때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자체를 종북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여러 북에 관한 여러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 2008년에 분당이 됐습니다. 평등계열이 대규모 탈당을 했죠. 통합진보당에는 이제 2012년에 평등계열과 국민참여당 계열들이 대부분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탈당한 배경에는 이제 자주계열의 패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초기, 그러니까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최초에 진출하기 전까지 그 즈음에는 평등계열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2004년에 국회에 진출을 앞두고 정당명부제로 민주노동당이 이제 국회에서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면서 많은 집단들이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하는데 그중에 자주계열들이 대규모로 입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주계열이 이제 다수가 되죠. 당의 다수가 되니까 당원 투표, 당원 민주주의의 결과로 자주계열이 주요 이제 공직, 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당직은 이제 당 지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노회찬을 비롯한 평등 계열들이 결국은 이제 당직에서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평등 계열들이 권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 평등 계열들이 이제 이러한 자주 계열의 패권이라는 이러한 당 내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대중적으로 분당, 대규모 탈당의 동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의 정당성을 부여한 거는 이제 이념 논쟁, 종북 논쟁입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종북 세력, 자주계열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거기에 반발하면서 대규모 탈당을 하게 됩니다. 2008년 탈당이나 2012년 탈당의 근본적인 원인이 종북이냐 아니면 패권이냐 이 서로 이제 다른 관점이 대립할 수 있는데요. 패권 문제나 종북 문제나 둘 다 집단 탈당의 원인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 패권 문제는 당에서 명망가들, 그러니까 당의 활동가들, 당의 당직과 공직을 가지려는 이러한 사람들의 당내의 주요 활동가들의 문제죠. 이해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북은 이러한 활동가 차원이 아니라 전체 당원 차원 그리고 대국민 여론전 차원에서 훨씬 더 넓은 거였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왜 2008년에 민주노동당을 종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노회찬이라든가 조승수라든가 한석호라든가 이런 분들이 왜 다시 또 2011년에 그러한 종북인 그 민주노동당과 다시 합당을 했냐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다시 합당을 하게 된 거는 이제 합당했을 경우에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거죠. 국회의원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이 아니라 주요 활동가들, 당직과 공직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대규모 탈당의 내부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종북보다는 패권이었다. 왜? 2008년 평등계열이 대규모로 탈당한 이후에 민주노동당은 자주계열이 당연히 이제 그 독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그들 말의 주장에 하면 더 자주계열이 독점하게 되고 더 종북적인 민주노동당과 다시 통합한 거는 앞뒤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종북은 하나의 핑계거리고 실제로는 국회의원 의석을 둔 다툼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석의 다툼 문제 때문에 의회주의 문제 때문에 분당했다가 또 의회주의 문제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합당을 했다. 이런 과정을 두 차례 되풀이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탈당했던 그 평등계열들이 국민참여당과 함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과 통합을 했죠.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정하는 통합진보당의 당내의 선거에서 상당한 정도의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가 드러났습니다. 지역구의 총선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은 이 당원들 총투표, 그다음에 그 선거인단, 시민들을 모으는 거죠. 이러한 시민들을 모아서 개방 경선,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섞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과정을 했죠. 그래서 이 선거가 당내 규모가 커졌습니다. 당원들만의 선거가 아니라 시민들도 모아서 주민들도 선거인단을 집어넣고 여론조사까지 하고 이러면서 선거 관리를 각 지역별로 선거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 선거는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일부 지역에 이제 부정 선거가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이정희 대표가 출마한 서울 관악구에서 민주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측이 전화 여론조사에 응대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대규모로 설치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이러한 논란이 생기게 되면서 이정희 대표가 후보를 사퇴를 하게 되고 이상규 후보가 이정희 후보의 자리를 메꾸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공정성, 도덕성 이러한 시비가 생기면서 통합진보당이 지지자와 국민들로부터 부도덕한 세력으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특히 뒤에 나온 내분과 폭력 사태로 인해서 더 부도덕한 진보 세력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어쨌든 부정선거 시비로 인해서 통합진보당은 이제 그 경기 동부를 구 경기 동부죠. 구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PD 이제 평등계열과 국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로 나눠져서 극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정선거에 관한 진상조사서 채택을 놓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이제 내분 상태에 들어가면서 상호 고발,
생기고 이런 고발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중앙 당사에 강제로 진입하거나 당 서버를 압수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그것들이 연일 텔레비전과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통합진보당을 구성했던 큰 세력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출신들이죠. 이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두 군데에서 서로 극심한 경쟁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지역구 후보를 정하는 데서 먼저 나타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부실 선거는 이제 그 촉박한 선거 일정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 차원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이 선거 아까 나온 것처럼 당원들의 투표, 그다음에 지지자의 선거인단 투표, 지역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구 선거 결과를 보면 그 지역에서 지지자를 대규모로 조직이 가능했던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후보들이 유리했고 조직력이 약한 진보 신당 출신들이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진보 신당 출신들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제기하면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백현정이나 강북의 박창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앙 당사 앞에서 지역 차원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농성을 해서 지도부에게 해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도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출신이죠.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이들 지도부들은 그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러한 갈등이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를 봉합하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통합진보당은 이제 민주당과 전국적인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있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통합진보당의 지도부나 주요 간부들이 이러한 것들이 외부에 알려져서 상황을 악화시켜서 당 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이나 시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잘 무마해서 사태를 축소시켰던 겁니다. 이러한 지역선거 차원에서 부정선거 시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그 이후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실선거와 부정선거 시비가 촉발했고 그것이 결국은 폭력 사태로까지 가게 됩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에 중앙위원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결국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당권을 놓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분당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2013년에 이석기 의원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석기 의원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이제 의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내란 선동으로 유죄되는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통합진보당이 존립할 수 있는 정치적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통합진보당이 분당된 이후에 5월 달부터 해서 여름까지 해서 이제 분당이 됐는데 그해 12월 대선이 있었죠. 이때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 박근혜, 문재인 후보 3자 토론을 했는데 그 TV 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적개심을 표출을 합니다.
나는 당신 박근혜를 떨어뜨리기에 낫다. 이런 직설적 화법을 하면서 공격적 태도를 취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TV에 나오게 되면서 일반적인 국민이 볼 때 이정희 후보의 그런 공격적인 태도가 되게 독선적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깊이 심어주면서 보수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결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진보가 독선적이다. 그리고 중간층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대결 구도가 이정희 후보의 어떤 과장, 오바, 필요 이상의 언동으로 인해서 대립 구도가 시작했다는 이런 분만을 주게 되면서 어쨌든 통합진보당의 그 국민적 지지가 실추되는 더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소위 아론 모임이라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남과 북이 전쟁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부분에서 부적절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또 대화들 이런 것들이 오가는 게 그 내용들이 프락치에 의해서 비밀 녹음돼서 그것들이 이제 언론에 폭로되고 공안기관에 의해서 폭로되면서 결국은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이러한 회의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이것은 이제 결국 통합진보당이 평등계열이 다 탈당하고 자주계열, 즉 언론과 종북의 공안기관에 의하면 종북 세력만 남았다. 이러한 주장에 국민들이 사실 이제 일정한 의구심은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회의감을 느끼게 됐다. 민주노동당이 2008년에 분당한 이후에 2011년에 다시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내분에 빠집니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할 때도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국민참여당이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이 보수정당인데 왜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하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수차례 반복되는 논쟁과 당내 선거와 총선 야권 단일 후보 선거 과정에서 선거 부정 논란에 휩싸이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조차도 이제 특히 폭력 사태 이후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진영도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전국적인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요. 이거 역시 후보 단일화 과정 역시 통합진보당의 내분에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은 2009년 정책당대회에서 진보 대통합을 전제로 그러니까 조직적 통합은 진보 진영과 하고 그걸 전제로 선택적인 야권연대, 보수정당과는 선택적인 야권연대를 한다는 원칙을 견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참여당은 원래 민주노동당이 말한 진보통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논쟁 끝에, 논란 끝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했죠. 이것이 진보대 통합의 원칙에 어긋나야 했다는 거고 또 선택적 야권연대,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당선 가능하거나 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후보들과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야권연대 원칙을 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당내에서는 일부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지적이 있는데 그런 후보에 대해서도 후보 단일화를 하고 우리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많은 논란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당의 주요 활동가들 특히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통합진보당이 전략 공천으로 단일화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전략 공천으로 단일화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후보 단일화 경선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눠졌었는데요. 민주당으로부터 전략 공천으로 양보받은 지역구들 대부분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출신의 거대 정파, 조직, 거대 정파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이제 거대 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민주노동당 출신의 지역구 후보들이 크게 반발했고요. 민주노동당의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 는 반드시 다 거대 정파 출신 아닌 사람이 있었죠. 이제 뭐 최기업, 이상현,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홍의덕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제 당 어느 정도 명문가고 당에 기여도 많이 하고 했지만 거대 정파 소속은 아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발 속에 이제 홍의덕 의원 등이 현역 의원인데도 민주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면서 홍의덕 의원이 포함되는 등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역시 이제 대부분은 이제 거대 정파의 수장들이 민주당으로부터의 양보를 독식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민주노동당 출신의 중견 정치인들이 대부분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경선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겠죠.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이제 그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스펙이 훨씬 좋습니다. 민주노동당보다 경선에서 민주노동당 출신들이 대부분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선에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이러한 이제 민주노동당 내에 이러한 명망가들이 이제 거대 정파 중심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크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비례에서도 거대 정파들이 비례 국회의원을 과점을 하죠. 과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상실감과 분노에 휩싸였고 그 이후에 부정선거로 촉발된 폭력 사태나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보신당 계열과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 계열의 탈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의당으로 하죠. 그러니까 정의당으로 간 그런 탈당이 있고, 정의당으로 가지 않은 세력들, 아까 말한 이제 최기업이라든가 이상현이라든가 김창현이라든가 이런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총선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탈당을 하는데 정의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도 민주당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진보 정치인들이 몰락하게 된 이러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이제 패권 논쟁과 종북 논쟁,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그 뒤에 이루어지는 분당, 그리고 이제 이 운동권적인 이미지, 그리고 이제 이석기 의원 사태 보듯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이중적인 태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과의 갈등, 그래서 대중조직과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의 탄압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통합진보당의 인적 구성이나 그러니까 분당된 이후에 이제 자주계열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인적 구성이나 주장,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언동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그게 해산할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정당의 강령이나 그 주요 활동가들, 지도자들의 언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현행법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해결할 일이지 사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의석은 6석에 불과해서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해롭게 할 그런 실적인 위험성도 없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에 해서는 원래 통합진보당의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것이 국민들이 당연히 정치적 심판을 해서 그 다음 선거에서 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게 순리인데 그 전에 이제 공안, 박근혜 공안 세력들이 먼저 해산했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보다 먼저 온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탄압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스스로 취약점, 한계점을 노출시켜서 상당수 국민들이 이 통합진보당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의심하였고 또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이 재판 과정에 노출됨으로써 헌법재판관들이 심리적으로 과연 저런 정당이 뭐 반드시 필요하겠냐 이러한 의무심을 가지게 되면서 민주노당과 통합진보당의 어두운 측면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그 법정에서 밝혀지면서 심정적으로 법리 이전에 심정적으로 해산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8명이 다 해산에 동의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탄압이었고 이런 보수적인 재판관들의 편향적인 재판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민주노당과 통합진보당의 어두운 측면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걸로 악용됐다는 겁니다.